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공통국어 2 천재 김수학 교과서의 우리말 바로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한글 맞춤법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확인을 해 두실 부분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이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바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표음주의와 그리고 표의주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소리대로 적은 부분 뭐가 있습니까? 네. 거위 소리대로 적었죠. 바다 이런 거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나 무엇에 맞냐? 어법에 맞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찾으래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찾으래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법에 맞게 우리가 이제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볼 수 있도록 찾으래 요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원칙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느냐? 그렇게 쓰면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리대로 적으면은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 바로 일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된소리로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셔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싹둑. 우리가 싹둑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싹둑하고 쌍디귿으로 소리가 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기역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역 받침 뒤 여기고요.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아니죠. 그러니까 싹둑으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뚜렷한 까닭 없이 이제 미음 받침 뒤에서 한박과 같이 우리가 앞머리를 자르다니까 한박 웃고 있었다라고 하지 한박 웃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박처럼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이 미음 뒤에서 지금 된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된소리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럼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뭔지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했을 때 용언이라는 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먹다를 생각해 볼게요. 자, 먹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겠습니다. 자, 먹다라고 하는 것은 먹다, 먹으니, 먹어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거의 기본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뒷부분 마구마구 활용해서 변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그죠? 자, 그리고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히고 본뜻에서 멀어진 건 밝히지 않는다. 자,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간과 어미 구분해서 이제 적는다. 자,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 볼게요. 자, 우리가 낯설다잖아요, 낯설다. 여기에 이제 그 명사로 만드는 미음이 들어가서 이거 없이 갑자기 리을이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낯섬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앞부분 어간과 어미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용언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자, 그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앞말인 쓸다의 본뜻과 멀어진 쓰러지다. 자, 쓰러지다. 자, 우리가 이 쓰러지다는 이 앞이가 이제 그 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부분을 뭐 밝혀서 뭐 쓰러지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볼게요. 자, 늘다. 우리가 늘어나다. 이거는 앞에 있는 이 늘다의 그 의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러내다, 드러나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접미사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접사라고 하는 것. 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근에 붙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그 파생어를 형성할 때 이 어근에 앞에 붙는 거는 접두사라고 하고요. 뒤에 붙는 거는 접미사라고 하죠. 이 접미사가 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접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경우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높이 이런 것들 어간의 원뜻 높다라는 그 어간의 원뜻이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높이라고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접사가 붙어서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잠깐 19항이랑 붙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데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방금 위에서도 봤던 것들이 이제 예시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뭐뭐부터, 거기는 이제 자, 이거에 이제 어가 붙어서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 뜻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품사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붙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서 됐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는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붙어 있었다는 거를 지금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 형태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이런 애들은 이제 원형을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띄어쓰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조사를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 중에 뭐 이런 건 여러분 그래도 잘 알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능커녕 이런 것들은 다 조사이기 때문에 조차 이런 것들 다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는 붙여 쓰고 뒤에를 띄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끼리 붙을 때는 여러분 붙여 씁니다. 자, 다음 의존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이죠. 자,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띄었습니다. 자, 여기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자, 그래서 아는 것이입니다. 이런 거 의존명사죠. 앞부분 띱니다. 자, 그리고 뭐 이를테면 10명 이런 식으로 할 때 띄어쓴다 이거예요. 다만 숫자랑 같이 쓰면 붙여 써도 된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되게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를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과 단어의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날씬하도 머리를 싹둑 잘랐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5항 답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자,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 그래서 나는 이 된소리, 여러분, 이거는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가 아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된소리가 나는 환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싹둑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가 나는 거를 그냥 된소리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뭔가 똑같은 소리나 유사한 소리가 반복될 때, 그때 그렇게 적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싹둑이라고 적어야 된다라는 걸 익혀두시고 나머지 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말 바로쓰기 단원 살펴보았고요. 이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